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최근에 기술주의 대표 빅테크 팡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 봤고요. PPT 영상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팡이라고 하면은 성장, 혁신주의 상징이고 빅테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팡 4개 종목의 주식 차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과거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를 보면은 지난 2월에 폭락한 이후에 신저점을 경신하다가 최근에 잠시 반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큰 폭으로 한 차례 내렸고, 그리고 이번에 4월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차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년 동안 무려 62%나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상 이제는 빅테크, 팡, 성장주의 상징, 이런 말을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실적 쇼크가 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서도 썸네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6년 만에 최대폭으로 내렸고, 그리고 무려 7년 만에 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충격으로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구글입니다. 알파벳 주가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거의 폭포수 떨어지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나름대로 실적 선방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빠르게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팡이라고 불리는 이 4개 종목들이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이 큰 폭으로 내린 이유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순이익 손실이 났다. 자, 7년 만에 분기 순이익이 손실이 났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그렇게 손실이 났는가? 결국 아마존 역시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인건비가 상승했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손실로 귀결이 됐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비정상적이다. 지금은 사야 될 때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고, 결국 시장에서 지금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손실, 이익이 손실 나는 거, 바로 역성장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도 흘러내렸습니다. 자, 진짜 무섭게 흘러내렸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충격적으로 구글마저도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자, 왜 이렇게 흘러내렸느냐? 바로 어닝 쇼크였다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핵심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 유튜브의 성장성이 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성장성을 의심받은 거겠죠. 물론 구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인데, 자,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유튜브의 성장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유튜브의 성장이 의심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메타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적 부진이었죠. 자, 1월 달에 큰 폭으로 내리고 지금 4월 달에는 반등이 일부 나왔지만, 자, 전고점은 요원하고 직전 고점 3월 고점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조차 나오지 않고 큰 폭으로 내리고 또 한 차례 더 크게 내리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마이너스 62% 수익률.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넷플릭스에서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OTT 시장은 점점 커지지만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들었고 향후에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의심이 생겨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결국에는 사용자 감소라는 이유 때문에 이익 감소 우려가 나왔고, 자, 이것은 또 성장성 의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어닝 시즌에도 그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못했고,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온 이유 중 하나는 DAU, 일간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희망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자,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지는 지켜봐야겠고, 다음 실적 발표까지 자, 시장은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계속해서 의심할 겁니다. 실적 시즌 때마다 검증을 받는데 이미 성장성이 꺾였다는 이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사실 10년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성장 기술주. 자, 비단 코로나 수혜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코로나 수혜주는 당연히 빅테크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자, 성장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을 의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죠. 자, 그러다가 지금 시점에 이르러 가지고 성장을 의심받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니까 지금 큰 폭으로 내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20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내려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구글 역시도 52주 신저가 기록을 앞두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가는 성장 기술주에 굉장히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명분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요. 자, 그래서 뭐 하락을 시키기 위한 명분인가? 왜 하락을 시키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자, 조정을 위한 명분, 결국에는 이익 감소, 성장성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명분이고, 뭐 의심의 여지도 없고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통용되어 오는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조정을 위한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익이 떨어지거나 성장성이 조금 의심받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만 봐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퍼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것들로 따져봤을 때 지금 뭐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성장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성장주이고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높은 퍼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아 왔는데, 자, 그런 높은 퍼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퍼 밸류에이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자,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빌 더들리입니다. 자, 이 빌 더들리라는 사람이 4월 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패드가 떨어뜨려야 된다.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어떻게 유동성을 축소시켜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줘서 패드가 증시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 가계는 상당한 양의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자, 주가는 그들의 지출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가계의 상당 부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나의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자산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이 좀 올랐으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2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해. 내가 매도를 하기 전에 폭락을 해 가지고 평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 원까지 떨어졌어. 자, 그럼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식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계 지출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주식 자체 자산의 크기를 줄여 가지고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계의 자산을 줄여 가지고 소비를 어느 정도 위축시키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 자주 나오죠, 요즘에. 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오히려 파월보다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초,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늦었다. 작년 말부터 빅스텝 해야 된다.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는데, 자,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를 빨리 3.5%까지 올려야 된다. 우리 지금 패드 늦었기 때문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속적으로 해서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언급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긴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 부분 위축시키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하면은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고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자, 가격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됐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보통은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지불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고, 자, 충분히 기업들은 비용 전가를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선순환이 나타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또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더 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조금 꺾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수요가 너무 세니까 인플레이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상황인데도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수요 데이터도 꺾이면서, 자, 수요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지금 그 전까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수요가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세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세고, 그러니까 둘 다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나쁜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 이 앞선 두 사람이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다 잡아라. 비용 인상이든 수요 견인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패드가 정책을 통해서 이 수요 견인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 인상은 이미 이제 공급망 해소가 되고, 물론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는 건데, 그것은 패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농해를 치고, 그렇다면 패드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위축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즉 유동성을 빠르게 축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리고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주식시장을 폭락시켜 가지고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자, 그래서 수요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충격요법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월가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 UBS에서도 패드가 일부러 시장을 폭락시켜서 개인들의 자산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갑자기 팡 이야기 하다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이 팡의 몰락하고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성장 기술주의 인플레이션은 또 독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인물들의 발언하고 인플레이션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팡의 몰락이 이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문제가 밸류에이션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바로 이 이익 성장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성장이 의심받는 순간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2월 6일인가 그때 이제 카페에다가 그림을 제가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올렸습니다. 뭐 그냥 재미로 한번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자,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실적이 의심받으면서 사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락으로 갔었고요. 넷플릭스도 나락으로 갔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2월입니다. 2월 6일이에요. 2월 6일에 제가 이제 2월의 나스닥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때는 테슬라하고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구글은 살아남았어요. 자, 어닝이 뭐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는 거죠.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닝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 어닝으로 왔죠. 지금 4월 어닝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4월 어닝으로 왔는데 또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마존하고 구글이 나락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하고 아마존이 나락으로 간 이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는 2번 죽었어요. 자, 이렇게 2번 죽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성장의 문제, 이익 성장, 바로 성장을 의심받으면서 나락으로 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애플의 경우에도 전망치를 조금 하회를 했지만, 자, 그래도 대장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애플마저도 지금 의심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물론 트위터 인수권으로 해가지고 또 시장의 의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 자체적으로 성장의 문제는 일단은 한시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빅테크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믿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걸려든 게 바로 구글과 아마존, 자, 넷플릭스 뭐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기업들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이야기한 기업들 말고, 자, 다른 기업들 중에서 나락으로 간 것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성장 기술주, 자,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 다음 어닝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이 아니라면은 다음에 또 어닝 시즌에 또 한번 테스트가 진행되고, 만약에 성장이 의심되는 게 확인됐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또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의심하면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 오늘의 핵심, 바로 이 팡의 몰락이 보여주는 상징, 자, 신호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얘들이 그냥 떨어졌는데 다시 성장할 거니까, 오를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기업들 커질 거, 이익이 좀 떨어지면 어때? 계속해서 커질 건데, 시장 점유율 높아질 건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 물론 마음속으로 지지를 보내는 건 좋지만 또 투자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몰락이 보여주는 거, 상징, 신호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 그런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이유가 나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성장 기술주에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바로 개인의 자산을 감소시켜야 된다. 개인의 자산을 감소시켜 가지고 소비를 좀 위축시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은 조금은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빅테크하고 개인의 자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탑 10입니다. 국내 투자자. 자, 미국 투자자는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자입니다. 그냥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탑 10을 보니까 성장 기술주에 편중이 돼 있죠.
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루시드그룹, 메타플랫폼스, ASML, 헤즈브로 상위 10개 중에 자, 상위 1위에서부터 9개가 전부 다 기술주입니다. 테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날아갔죠. 자, 알파벳도 가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요번에 살아남았죠. 아마존 날아갔고, 루시드 그룹도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메타 플랫폼스 날아갔고, ASML도 자, 그리고 살아남은 거 지금 테슬라, 애플 이렇게 있지만 테슬라도 약간 좀 애매하죠.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자, 애플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지만 하락 많이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와 애플,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은 거, 이 헤즈브로를 빼고 나머지 기술주 9개 중에서 6개가 나락이고 3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지금 나락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한국 개미들이 이렇게 샀다고 그럼 한국 개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 개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다 샀을 거예요. 자, 밈 주식 열풍이 미국에서 먼저 불었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또 열광을 했죠. 자, 미국 개미나 한국 개미나 선호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면은 미국 개미들도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팡의 몰락이 시장의 폭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팡과 기술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충격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나 로테이션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은 또 달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코카콜라, 월마트 이런 것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 거예요. 나스닥이 막 나락으로 가고 기술주들 나락으로 가고 있을 때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금리 인상, 양적 축소 등 유동성 축소와 인플레이션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익은 견고하고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춘다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이 어딜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도 제가 뭐 과거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